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97회 K랩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쪽에 회사 정보 먼저 확인할 건데요. 회사명 대한상사, 회사코드 0974,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당기는 제10기,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 정정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정 문제입니다.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사에 대한 회사 등록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문제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찾겠습니다. 먼저 대표자 명이 잘못 입력되어 있죠. 이 대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9번의 종목이 사무기기로 입력이 돼야 되죠. 사무기기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가장 하단 부분에 금천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도 금천 세무서장으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특수키인 F2번 키 누르셔서요. 금천 검색하셔서 금천 세무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총 3개의 틀린 문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3개를 모두 수정했다면 완료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와 은행을 입력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를 입력하는 신용카드 탭이 있죠. 이 중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탭을 클릭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99603, 거래처명은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 입력해 주시고요. 오타 주의해 주세요. 카드 번호는 오른쪽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 2번 클릭해 주시면 되죠. 사업자 등록 번호는 나와 있으면 입력을 하는 것인데 문제 없다면 빈칸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카드 번호 매입 부분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카드 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34 5678 9001 2341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카드 번호 입력할 때는 중간에 대시, 빼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종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사업용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사업용 카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완료가 된 것이고요. 2-2번 볼게요. 2-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세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창인데요. 먼저 대한상사의 정기분 받으러옴 계정과 지급어음 계정의 기말 잔액을 보고 거래처별 초기월을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는 메뉴이고요. 받으러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상사부터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거래처 명과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 상사는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310만 원으로 문제에 나와 있죠. 3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애월 상사는 일치하고 협재 상사도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240만 원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지급어음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어음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명 한라산 상사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39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중문 상사는 720만 원인데 잘못 입력되어 있죠. 금액 72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 함덕 상사는 입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할 때 코드는 F2번 키보드 특수키 누르셔서요.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 조회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덕 상사가 되겠죠. 함덕 상사 조회해 주시고요.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10만 원이 되겠네요. 110만 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정기분 재무제표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창입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기순이익 금액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과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 과목과 금액 다른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죠. 3,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비교통비가 계정 과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누락된 여비교통비 입력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만 원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광고 선전비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광고 선전비 금액이 16만 원인데 잘못 입력이 되어 있죠. 금액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틀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개를 모두 수정했다면 당기순이익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은 전표 입력에 있죠. 4-1번입니다. 7월 1일 거래이고요. 날짜 7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국제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붕괴가 없죠. 계약금은 붕괴가 있는데요.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변에 선급금, 자산의 증가 입력해 주시고요.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채권, 거래처 꼭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국제상사가 되겠죠. 국제상사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입력해 주세요. 선급금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당좌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부분에 대변 입력했고요. 당좌예금 150만 원 입력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4-2번 보겠습니다. 7월 29일 거래입니다. 날짜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솔파전자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래인데요. 먼저 차변에 입금된 계정 과목 먼저 증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부분에 3번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차변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당좌예금 조회해 주시고요.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솔파전자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총 합계 금액 3천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4-3번입니다. 8월 7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요. 영동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 중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각한 거래인데요.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분의 4번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감소하고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는 취득원가로 대변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취득원가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대변에 토지 5천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6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총 4천만 원 받았죠. 4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10일에 수령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에 수령을 하게 돼서 아직 못 받은 금액이 되겠죠. 아직 못 받은 금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미수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하변에 미수금 증가하는 회계 처리해 주겠습니다. 미수금 입력해 주시고요. 미수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죠. 거래처 영동상사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번호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6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회수했고 차액인 2천만 원을 다음 달 10일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죠. 차액이 빨간색 글씨로 1,0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5천만 원짜리
토지를 5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6천만 원으로 더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대변에 유형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이익 1,000만 원 발생하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4-3번에서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대변의 유형자산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입니다. 9월 16일 거래이고요. 날짜 9월 16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이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킥으로 보냈다.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영수증이 증빙 서류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급가의 총액은 25,000원이 되겠죠. 판매하고 발생한 운송 비용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해야 하고요. 차변에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25,000원이었죠. 25,000원 차변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25,000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10월 2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10월 2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송정상사의 외상매출금 12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회수해야 되는 채권인데요. 파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됐죠. 그렇다면 외상매출금은 감소하게 되고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입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거래처도 같이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송정상사 코드 조회에서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20만 원을 회수했어야 되죠. 120만 원 감소시켜 주겠습니다. 차변에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요. 대손충당금이라는 미리 설정해 놓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금액에서 메꿀 수 있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입력해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은 참고 부분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90만 원만 잔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90만 원 충당시켜 주시고요.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대손상각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총 30만 원이 되겠네요. 회수해야 될 채권이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파산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 먼저 차변에 감소시켜주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4-6번입니다. 10월 9일 거래이고요. 날짜 10월 9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을 사용하고요.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금액은 거래 명세표를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금액은 총 합계가 151만 원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금액은 150만 원, 화장실 타일 수선 금액은 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자산 계정을 사용하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 계정부터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9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건물 차변에 증가합니다. 150만 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증가하게 되겠고요. 차변에 비용도 발생하죠.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800번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총 만 원이었죠. 만 원이 발생했고요. 대변의 금액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151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날짜 11월 21일 거래이고요. 날짜 11월 20일로 변경하겠습니다.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 원과 직원부담분 22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단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번호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회사가 부담한 금액 총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예수금은 부채인데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요. 예수금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직원 부담분 22만 원이죠.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납부한 금액은 모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44만 원입니다. 4-8번입니다. 11월 25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11월 25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먼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입니다. 금액 총 2천만 원을 입금했죠. 2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증가한 이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6개월 후 상환 조건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는 모두 단기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6개월이기 때문에 단기이고요. 단기 검색해 주시면은 단기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상환 조건, 상환이라는 의미는 갚다란 뜻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갚을 조건으로 2천만 원 차입은 빌려온 돈이죠. 빌려왔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입력해 주시고요. 단기 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이죠. 어디에서 차입을 해봤냐면 하나은행에서 차입을 했죠. 하나은행을 반드시 코드 조회해서 거래처명에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되었고 입력된 내용 확인해서 전표를 정정 또는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날짜는 7월 18일 거래이고요. 날짜를 조회하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 건물화재보험료 2021년 4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속분 82만 원을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하였는데요. 먼저 보험료의 기간이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분 보험료이죠. 그렇다면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변에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닌 보험료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800번대 영업부 건물이기 때문에 800번대 보험료 입력해 주시고요. 판매관리비 보험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일치하고 대변의 현금도 계정과목 일치합니다. 하변의 계정과목을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5-2번입니다. 9월 20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선수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죠. 선급금은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변에 자산의 증가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하변에 선급금 입력해 주시고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금호상사 조회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일치하고요.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은 12월 31일로 날짜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6-1번이고요. 결산 1년제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발생이자는 15,000원입니다. 보통예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이자는 받아야 될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변, 이자 수익 900번대 영업 외수익입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5,000원 발생했죠. 15,000원 입력해 주시고요. 하변에는
수익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하반의 미수수익으로 결산에만 등장하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8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이라는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총 8만원 사용을 했고요. 8만원 자본 감소하고 대변은 현금 과부족에 대한 정리 붕괴이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발생했던 현금 과부족을 현재는 판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대체시켜주는 한계 처리, 반대변으로 보내주는 붕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기재했습니다. 6-3번입니다. 4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이자율 5%로 12개월간 차입하였고 차입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차기년도 내년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 분개를 하시오.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할 것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먼저 이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총 3천만 원에서 이자율 5%를 계산하게 되면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되겠죠. 그런데 차입기간은 1년이 아니죠. 4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단기분인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총 9개월만 단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분의 9개월을 꼭 계산 추가로 해주셔야 되고요. 3천만 원에서 5%를 곱하고 12분의 9를 계산해 주시면 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조회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계산한 금액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비용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12개월 후에 상환 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결산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결산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인 미지급 비용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붕괴는 자동 결산 붕괴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결산 붕괴로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대손 설정 금액을 계산해 줘야겠죠.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잔액은 시산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두 번째 메뉴인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창입니다. 날짜는 반드시 결산 날짜인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바드러움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드러움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고요. 잔액 3,470만 원에 1%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때문에 1%를 곱하겠습니다. 1% 곱한 금액에 전기 전에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금액을 차감시켜 줘야 하는데요. 전기에 설정해 놓은 미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드러움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차감 처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3,470만 원 곱하기 1%를 하신 후에 15만 원을 차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9만 7천 원이 되겠죠. 단기대여금도 계산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은 500만 원이고요. 곱하기 1%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에 대손충당금은 설정해 놓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빼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500만 원의 1%이기 때문에 5만 원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조회해 주시고요. 바드러움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가로 5번 대손삼각 부분에서 바드러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드러움 계산한 금액 19만 7천 원 입력해 주시고요. 단기 대여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가로 5번 대손삼각에서 입력할 수가 없고요. 기타의 대손삼각 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의 대손삼각 부분에 단기 대여금 부분에 결산 반영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F3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드러움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삼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삼각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삼각 부분에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3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를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면 입력하지 않았던 대손삼각비와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1-1번입니다.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결산재무제표의 세 번째 재무상태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날짜는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유동자산 금액을 당기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1억 9,464만 2천 원이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1월 말의 미수금 장부가액은 전기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먼저 미수금 장부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요. 미수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서 세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미수금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창이고요. 날짜는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에서 미수금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수금 금액이 당기는 250만 원이고 전기는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와 대비해서 당기는 50만 원 증가하게 되었죠. 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인가? 총계점원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장부관리에 총계점원장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점원장 창입니다. 월별과 일별로 탭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상반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월별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상반기 6월 30일까지 조회하고요. 예전 과목은 접대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F2 특수키를 누르신 후에 접대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해 주시고요.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3번 코드부터 813번 코드 번호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은 4월이 되겠죠. 33만 원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은 2월이 되겠습니다. 103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03만 원에서 4월인 33만 원을 차감을 하면 7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방금 찾은 답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입력하는 거를 누락하면 안 되는데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 주시고요. 1번 실무시험 답안 입력하겠습니다. 1번 금액은 1억 9,464만 2천 원 엔터 눌러주시고요. 2번 금액은 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3번 금액은 7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모두 완료된 뒤에는 닫기 눌러주시고요. 이론 답안 작성 완료된 후에는 오른쪽 하단에 답안 저장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97회 K랩 실무 문제 기출풀이 여기까지이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